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65페이지 3번이죠. 중간생략 등기 보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은 단속 규정이죠. 유효입니다. 유효. 단, 이제 토지거래 허가만 무효 그랬죠. 나머지는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양가로 2번은 이미 이루어진, 그렇죠. 이미 이루어지면, 이미 경로된, 그러면 유효입니다. 유효.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아직 등기 안 한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정확히 잘 비교하셔야 돼요. 2번과 3번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이 두 가지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논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첫 번째가 갑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 안 했어요. 을이 다시 B형에게 미등기로 전매했죠. 그리고 B형 앞으로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했죠. 을 앞으로 등기 안 했습니다. 다시 B형에게 미등기 전매했다. 근데 여기는 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점이 전혀 다르다 그랬죠. 그럼 일단 위아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는 등기했고 얘는 등기 안 했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윗사리는 갑은 을에게 등기청구권 있죠.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을도 병에게 등기청구권 있죠. 이것도 채권입니다. 을이 등기 안 하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을에게 넘어요. 을을 대위했으니까 갑 등기가 을에게 오겠죠? 을에게 오면 갑이 다시 등기 청구해서 등기 받으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파란색처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파란색처럼 해야지 을도 등기하죠? 그래야 을 세금 내요.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냅니다. 그래서 파란색처럼 해야지 전혀 불법이었고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례가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윗사리 논점은 어떨 때 직접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을 포함해서 갑을병 3자가 합의했을 때, 갑을병 3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합의 없으면 대위하거나 이러게 하지 직접 못해요. 이게 논점입니다. 아랫사례 논점은 전혀 달라요. 아랫사례는 을을 건너뛰고 이미 등기가 경로됐죠? 그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거 없는가 논점이에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효. 이게 논점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아랫사례는 병등기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원에서 유효 그랬죠. 법원에서. 그럼 누군가가 소를 제기했겠죠. 누가 법원에 이 등기 유효인가 무효인가 물어봤어요? 갑이 물어봤다 했죠. 갑이 물어봤어요. 이제 을이 갑에게 4억에 샀어요. 이걸 미등기로 병에게 5억이 팔았죠. 하루 만에. 싸게 후려쳐서 5억이 팔았어요. 그 사실 갑이 알았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서 을 찾아갔어요. 세상에 너 나에게 싸게 사더니 이럴 수 있니? 너 1억 벌었으니까 한 3천만 원만 떼어줘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아서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수업료 내나 정신 차려 뺨 맞았어요. 그래서 갑이 열받아서 이제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자기도 배우려고. 학원에 와서 졸다가 이 판례를 배웠어요. 1억에 등기하려면 내 동의 필요해서 3자 간 합의 있어야 1억에 등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1억에 등기하는데 동의 안 받거든요. 그래서 내 동의 없으니까 이 등기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판사한테 또 뺨 맞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학원 똑바로 다녀 그랬어요. 위아래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갑과 을은 4억에 매매했죠. 갑 4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손해 없죠.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어 그랬어요. 우리 돈 벌어도 배 아파도 입 다물어 있습니다. 손해 없잖아요. 4억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등기 유효 그랬습니다. 입 다물어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갑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등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똑똑한 놈이 랬죠. 우리 갑에게 4억 돈 주고 등기 서류를 매수인 공란을 봐, 공란. 공란 받아서 5억에 팔고 나 혼자 그냥 1억에 등기해버린 거죠. 그 사실 갑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내 동의 없으니까 이건 무효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미 이루어지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어차피 약속대로 4억 받았으니까 입 다물어 그랬어요. 이미 되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완전히 다르죠. 위쪽은 갑동이 있어야 돼요. 갑동이 있어야만 직접 등기합니다. 아래사리는 이미 등기가 돼버리면 갑동이 없었더라도 유효.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두 개를 잘 보세요. 여기는 갑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갑동이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두 개를 완전히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65페이지가 이제 양괄호 2번 이미 이루어진 그랬죠. 그럼 양괄호 2번은 칠판에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기 2번이죠? 2번. 여기 이미 이루어진 경우 유효. 그럼 동그란 1번의 밑줄 3자 간 합의 없더라도 유효예요. 유효. 자, 단 동그란 3번 토지거래 허가라면 무효죠, 무효. 그럼 동그란 2번 모두 생략 등기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원룸 팔 때 이리 많이 팔죠. 갑이 원룸 업자예요. 갑이 원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팔아요. 그럼 원래 갑은 어떻게 등기해야 돼요? 갑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겁나게 내야 돼요. 다 물한테 다시 팔 때 또 양도세 내야겠죠? 네, 세금 10원 안 내려고 그냥 을 앞으로 다 이렇게 보존 등기 이렇게 해버린다. 이렇게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갑 세금 10원도 안 내죠. 그래도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죠. 이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그러면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왜 유효예요? 그렇죠. 아까 왼쪽 페이지 박스 밑에 그 두 개 아니면 다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다 유효. 그래서 이거 유효입니다. 그럼 이 등기는 머리를 생략하겠죠? 등기법에서 모두 생략하기 그래요. 유효.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아니면 다 유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갑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 돈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다 교부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법무사랑 등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갑에게 받은 걸 다 분실했다. 그럼 갑은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 이거? 당연히 줘야겠죠.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한 번 줬으니까 내 잘못으로 잃어버렸으니까 안 줘도 된지 알고 우리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했다. 그럼 물 위조죄로 처벌받아요. 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유효. 유효입니다. 형사처벌 내지만 유효예요. 왜 유효예요? 매일 실체관계 있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내 앞으로 등기해요. 갑은 이거 다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위조해서 무조건 무효가 아니에요. 아까 첫 시간처럼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는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방법이나 절차가 불법에도 등기는 유효예요. 왜 유효해요? 그렇죠. 64페이지 밑에 두 개 아니니까. 64페이지 밑에 두 개 아니니까 유효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외워야 건강이 좋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두 개를. 그 두 개 아니면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다 유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66페이지 오시면 66은 이제 양괄호 3번이 있죠. 동그란 1번은 밑줄이 있죠. 밑줄 전원의사합치. 그래서 3자 간 합이 있어야 이렇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란 2번 제목을 보시면 제목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 청구 불가능하죠? 그래서 청구 제목이 X 불가능하다. 못한다. 일단 결론을 딱 X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런 말이죠. 채권 양도를 우리가 매도인 담보책임할 때 깡냈죠. 깡. 채권 매매 깡. 자, 이거 450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450조가 우리 채권 양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갑에게 3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3억 받을 채권. 우리 채권자 갑이 채무자죠?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기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어요. 그리고 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주면 이제 갑은 누구에게 3억 갚아야 돼요? 이제 병에게 3억 갚는 거죠. 이게 채권 양도입니다. 그럼 병은 돈 달라고 직접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450조 채권 양도예요. 근데 우리 이 450조를 이쪽에 그대로 도입했어요. 이쪽에. 자, 우리 갑에게 갖는 채권, 이거 청구권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 우리 갑에게 갖는 등기청구권, 기억이라는 등기청구권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난 등기 않고 돈 안 낼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등기해 그랬어요. 너희들이. 너는 등기 청구하고 너는 등기하고. 이 사건이 법원에 오니까 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 450조를 여기 가져오고 똑똑하지만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결국 하려는 일이 중간세야 등기죠.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3자간 합의. 3자간 합의. 따라서 갑 합의가 있어야지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건 주소가 이쪽이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 갑 3자간 합의. 갑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 동의가 있어야지 통지만으로는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은 밑에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어 있죠? 밑줄을 봐보세요.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나 합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논의로 하여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아주 어려우면서 중요한 판례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3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 그림이죠? 자, 3자간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유효 다 유효예요. 3자간 합의했더라도 파란색처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을도 세금 내고 병도 다 세금 내거든요. 따라서 합의해도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래서 합의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등기청구권 가지고 있어요. 갑은 등기할 의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이제 갑을병이 합의한 다음에 갑과 을이 합의로 매매대금을 인상했어요. 매매대금을 2천만 원 인상했다. 근데 을이 인상분을 2천만 원 안 줘요. 근데 병이 찾아와서 직접 등기 청구했죠. 그러니까 갑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다음에 대금 2천만 원 인상했는데 우리 2천만 원 안 주니까 내가 등기 못 하겠다 그랬어요. 병이 그랬죠. 아니 그럼 합의하기 전에 올렸어야지. 합의한 다음에 올려놓고 이제 와서 등기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합의하더라도 파란색처럼 한 게 여전히 정상이에요. 합의해도 여전히 유효니까 합의한 다음에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인상분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동시행하면 누구한테나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갑은 인상분 받기 전에 을이오든 병이오든 누구한테나 이전 등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몇 건? 돈 받아야 등기하겠죠? 그러게 그 3번을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3번은 5번째 줄 중간에 쉼표가 있죠? 쉼표 뒤부터 최초 매도인 갑은 3자간 중간 생략등기 합의 후 중간자 을로부터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으로 등기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있습니다. 다음 4번은 토지거래가는 다 무효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다 확정적 무효예요. 자, 그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 없는 매매계약 다 무효예요.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허가협력 청구할 수 없죠. 무효니까. 병도 을에게 허가협력 청구할 수 없죠. 다 무효니까. 따라서 허가협력을 대위행사도 못합니다. 다 무효니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4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다 무효니까 허가협력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효니까. 유효해야지 허가협력 청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그 하나로서 중간 생략등기까지 다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67페이지 오시면 이제 로마자 4번 등기 요록 있죠. 1번은 본등기요. 가등기 아닙니다. 본등기 요록. 그러면 1, 2, 3, 4는 당연하죠. 가로 1번. 본등기 하면 권리 변동 효과가 생기죠. 가로 2번은 제3자에게 공시되니까 대항력 생기죠. 가로 3번 순위 확정돼요. 4번은 형식적 효력이 있죠. 예를 들면 지사원권 등기 있는데 또 지사원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걸 등기법에서 후등기 저지러 그러죠.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양가로 5번 이 추정적 효력 이쪽이 중요해요. 시험은 추정적 효력. 자, 가등기는 추정력 없어요. 지금 본등기죠. 제목이 본등기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그럼 추정 그 말은 입증 책임 없다 그 말이죠. 뭔가를 추정받으면 그 사실을 입증 책임 또는 증명할 책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신력 없죠. 공신력이 없지만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다 추정돼요. 등기는 공신력 없지만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다 추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우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돼 있어요.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돼요? 을이 소유자로 추정돼요. 을이. 그리고 돈 주고 샀겠지라고 추정해줘요. 다 추정됩니다. 근데 갑이 그러더라고요. 너 등기 무효라고. 을은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내 등기 유효이다 그래요. 갑과 을이 싸워요. 갑은 너 등기 무효다. 을은 내 등기 유효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자, 1번. 갑이 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한다. 2번. 을이 자신 등기가 유효임을 입증한다. 뭐가 맞아요? 1번이죠. 을은 입증책이 없어요. 나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너 등기 무효라고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 못하면 을은 그냥 소유자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게 추정력이죠.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어요. 전 소유자에게도. 그 다음 이번에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이 해준 게 아니라 A가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줬대요. A가. 그래서 갑이 그래요. 나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얘 무권 대리행이라 너 등기 무효라고. 우리 무슨 소리야? A는 유권 대리니까 내 등기 유효 그럽니다. 그러면 대리권한 추정돼요. A가 등기해줬는데 등기 공무원이 등기해줬단 말은 등기 권한이 대리권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등기해줬겠죠. 다 추정돼요. 그래서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A는 무권 대리인이라 너 등기 무효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을이 입증 안 하니 을이 유권 대리인이라 내 등기 유효다라고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항상 다투는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세무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누구한테 재산세 부과해요? 을에게 부과하죠. 당연히 을이 소유자니까. 그러면 제3자도 추정력 원형 주장할 수 있다. 다음 조세 부과는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불이익이죠. 세금 내기 이익이에요. 세금 많이 내세요. 불이익이죠. 불이익.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불이익. 조세 부과는 불이익이잖아요. 다 추정돼요. 아니, 세금 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죠?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분은. 자, 이제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자 병. 채권 최고액 4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저당권 추정돼요. 채권 최고액 피담보 채권 당연히 추정됩니다. 뭐든지. 등기 뭐가 기재되면 뭐든지 다 추정돼. 뭐든지 다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서 67페이지가 있죠. 양가로 5번은 밑에 동그라미 1번 추정력의 물적 범위 있습니까? 기억 절차 동그라미. 절차가 올바랐겠지. 니은 등기된 권리 동그라미. 디귿은 원인 동그라미. 다 추정돼요. 디귿에 밑줄 돼 있죠. 무효 주장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아래 밑줄 여기 피담보 채권 이거 다 추정돼요.
리을에 대리고난 다 추정돼요. 대리고난. 그래서 갑이 무권 대리라고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인적 범위가 있죠. 밑줄 존소유자. 존소유자한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추정효과. 밑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고 불이익 다 추정돼요. 반가로 3번 적용범위는 추정력은 본등기 효력이죠. 가등기 없어요. 따라서 있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다음 페이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있다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력 없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원인 기재합니까 안 합니까?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원인 기재해요 안 해요? 기재해요. 예를 들면 매매 예약이라고 기재합니다. 단 그 사실이 추정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원인 기재해요. 단 그 기재된 게 추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가로 4번 추정력 복멸돼 있죠. 동그라미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복멸이란 추정력 깨진다 그 말이죠. 그럼 동그라미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이전 등기가 존소유자의 사망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친 경우 등에 깨진다. 즉 죽었는데 와서 등기할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명의로 등기돼 있으면 뭔가 잘못됐겠죠? 그러죠? 죽었는데 와서 등기하고 갑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갑 부동산 있는데 갑이 사망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은 갑이 사망했는데 그 다음에 갑 이름에서 을 앞으로 1억에 이전 등기 됐대요. 1억에 두 번째로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추정이 깨집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요. 죽었으니까. 단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갑이 아버지인데 갑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우리를 돈 줄 채무, 갑은 소유권 이전할 채무가 있죠. 그 상태에서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있어요. 자식 상속인. 갑이 가서 병이 가서 아버지 이름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줬다. 이렇게 세 번째. 그럼 이 등기는 유효죠. 이런 등기를 뭐라 그러죠? 자식이 등기해 준 거죠. 이런 등기를 뭐라 그래요? 네? 등기라고 하죠? 상속 등기 아니에요. 상속 등기 아닙니다. 상속 등기란 갑에서 병 앞으로 한 등기를 상속 등기예요. 부모 부동산을 자식이 받는 걸 상속 등기. 근데 뭐예요? 상속인이라는 등기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등기할 채무를 남기고 죽었거든요. 그 채무를 자식이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앞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 준 거죠. 누구 채무를? 아버지 채무를 상속인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걸 상속이라는 등기. 이건 당연히 유효입니다. 이런 게 추정이 없다요. 죽은 다음에 그냥 된 게 추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차를 안 하니까 맞죠. 제가 괜한 일이또 우리하고는 이차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제 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거죠. 보존등기란 원시취득 사실만 추정돼요. 무슨 사실만? 원시취득 사실만. 토지라면 최초로 토지 취득한 사실만 추정돼요. 해방 직후에 국가한테 받았다 이런 것들. 국가한테 최초로 받았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나 당의 토지를 사정받았다. 국가한테 최초로 받았대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그럼 뭔가 잘못됐겠죠? 그 추정력 깨집니다. 즉 사정은 A가 받았는데 보존등기는 B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됐겠죠?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시험은 가등기가 중요하죠? 가등기 그러면 아까 일단 추정력 없다 그래서요. 가등기는 아무 일 없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냥 가등기 하면 이 본래의 의미 가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말하죠.
이건 채권 요청권만 할 수 있죠. 채청만. 물청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다음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담보가등기. 같은 말이 가등기 담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등기 하면 다 이걸 말해요. 따라서 이건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돼요.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라고. 그럼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거의 99%.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법적 효력 있죠. 경매초용권 있죠. 여기도 있어요. 우소변제권 있죠. 여기도 있어요. 법정기상권 여기도 있고 두 개 똑같다. 똑같다. 단 실행 방법만 달라요. 실행 방법. 여기는 귀속청산이었고 여기는 귀속청산이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 똑같아요. 그럼 저당권 중개할 수 있습니까? 중개사가 저당권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가등기 담보 중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이것도 중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중개대상 권리죠. 제한물권, 재당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중개대상 권리니까 이거 중개할 수 있으면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 거 똑같으니까. 진짜 똑같아서 써놨잖아요. 뭐만 다르다고? 귀속청산 없고 입구만 달라요. 귀속청산. 똑같아요. 아, 2차 안 하는데 걔또 제가 죄송합니다. 또. 2차 이야기 절대 안 할게요. 이제. 연관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냥 가등기는 그냥 가등기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가등기. 이건 가등기 다 못 보세요. 그냥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아무 이력 없죠.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 이력 없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아무 이력 없어요. 그냥이 아니라. 그럼 가등기만으로 본등기 전에 추정력 있어요? 자, 아까 없다 그랬죠? 대항력 있습니까? 없죠? 순위 보존적 효력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순위 보존적 효력 없습니다. 본등기 해야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때 순위 보존적 효력이 생겨요. 이때. 본등기 전에는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등기 말소청구 못해요. 이중 보존 느낌 무효다. 그래도 말소청구 못해요. 아무 효력 없으니까. 아무 효력 없으니까. 다음 이제 본등기 했을 때 순위 보존 효력이 생기지만 물권 변동 시기는 소급하지 않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물권 변동이에요. 순위만 가등기로 소급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며느리 한번 불렀어. 집에. 너 중개사 시험 한번 봐보지 않을래? 너 중개사 시험. 그 학교 가면 돈 많이 번다던데. 우리 그거 엄청 어렵다는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봐.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면 잘하면 1년 학교 간다들 한번 해봐. 그래서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 많아서 너가 대신 해봐. 그래서요. 싫어요. 어려우니까. 하기 싫어요.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학교 가면 이거 줄게. 그래서요. 학교 가면 부동산 이거 하나 너 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봐. 그랬어요. 내가 너 주고 싶은데 다른 며느리 질투할까봐 줘야 할 근거가 있지 않겠니? 자격증 있으면 너 줘도 뭘 안 할 거니까 학교 가면 이 부동산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죠? 정말이죠? 그랬어요. 정말 준다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집에 가서 자격증을 보여요. 시집 올 때 이미 따놨어요.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왔어요. 그럼 아버지 준다 그랬죠? 줘야 안 줘요? 예? 결심하니까 안 줍니까? 주라 그랬어요. 걔 조건에서 주라 그랬죠. 조건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됐죠? 이미 성취 기동조건. 정지조건이죠? 그럼 플러스면 곱하면 플러스니까 주라 그랬죠. 유효. 줘야 돼요. 기동조건. 줘야 됩니다. 결심해서 안 주면 안 돼요. 뺏어와버려요. 자격증 땄으니까 압류해서 뺏어와버립니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혼수로도 많이 가져와요. 혼수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를 많이 얻는다 해보세요. 며느리를 얻는다. A, B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얼굴 똑같고 다 똑같아요. 뭐든지. 학력도 똑같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차이는 딱 하나. A는 우리 자격증을 따놨고 B는 시집 올 때 돈 5천만 원 들고 온대요.
5천만 원. 얘는 자격증 딸랑 하나 들고 오고 얘는 5천만 원 들고 나머지 조건 똑같아요. 다 생긴 때부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며느리를 얻겠어요? 예? A요 B예요? 며느리를 누구를 얻겠어요? 다른 조건 다 똑같아요. 예? A예요? A 얻고 싶죠? 자격증 그만큼 절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 같으면 B를 선택해요. B. 그렇죠. 5천만 원 받고 200만 원 주면 돼요. 내년에 따라고. 못 따면 쫓아내버리고. 그럼 되겠죠? 저 같으면 이걸 선택해요. 200만 원 좀 학원 다니니까 1년에. 생활비나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절실하니까 이걸 선택하고 분명히. 저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B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있으니까. 여러분 없으니까 A를 많이 선택할 거야 아마. 근데 따고 나면 달라져요. 그 말은 따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따기 전이 좀 어려워 보이지. 따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다. 나는 합격한다 생각하세요. 마인드 컨트롤. 나는 찍어도 맞는다. 난 찍어도 맞는다. 실제로 찍어서 많이 맞추잖아요. 그러죠? 항상 하세요. 나는 찍어도 맞는다. 난 시험에 나온 것만 본다라고. 그래야 공부하기 편합니다. 아무튼 합격에 있으면 자격증 줘야 돼. 기성 조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아직 합격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준다니까 며느리가 공부해야 하네요. 아직 안 해요. 합격했는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주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럼 아버지는 내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가등기. 그게 뭔데?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소유자니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이지? 하고 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 해줬어요. 그럼 지금 갑이 소유자죠? 이제 생각할수록 괘씸해요. 내 거 주면서 나를 못 믿으니까 가등기 놨죠? 우리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야 학원에 들뜬나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괘씸해서 병한테 그냥 팔아버렸어요. 에이 괘씸한 거고. 팔아버렸습니다. 물 공부 중단해요. 공부 계속해요.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서 학교 가면 가등기 의무자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 딱 해버립니다. 이렇게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그럼 이제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소유자였고 가등기 했죠? 병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가등기 의무자에게 채권이니까 채무자에게 본등기 청구하죠. 본등기 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해요. 2번으로.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중간 처분은 이렇게 직권 말소되거나 을보다 후순위가 돼서 대항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 소유권 뺏겨버리고 우리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어른 취득한 거 합격하고. 그럼 불쌍한 병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날라갔죠? 갑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 갑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 그때 지난번에 570조를 적용합니까? 576조를 적용합니까? 570조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게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 뭘 근거로 청구해요? 저당권 행사. 그래서 당연히 악이에요. 가등기 눈으로 보고 샀으니까. 악의 매수인도 실손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 2주 전인가 했습니다. 제 여러분 모른 척 할까봐 페이지까지 다 접어놨어요. 그래서 152페이지 가보세요. 15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152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가등기 가로열고 또는 가압류 똑같아요.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 매수한 사람이 그뒤 가등기한 보등기에 거론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매매 목적 부동산 설정된 밑줄이죠. 저당권 실행이나 행사죠.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570조 X 써놨죠. 570조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게 아니라 576조 소정의 담보 책임진다. 따라서 밑줄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했죠. 전부 타인 권리면 해지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부터 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은 어른 소유권 취득하고 이렇게 576조 담보 책임 물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른 순위만 이렇게 소급해요. 순위만.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5월 20일 날 했어요. 우리 본등기를 11월 20일 날 했다. 그럼 물권 변동 시기는 이때부터요.
일이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따라서 5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병이 소유자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소유자다? 본등기한 때부터, 이때부터 우리 월세를 받아요. 월세. 이전에는 병이 소유자라 병이 월세 받는 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68페이지 오시면 68페이지는 그 양가로 1, 2, 3 다 읽어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등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69페이지 오시면 제4절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럼 동사 물권이 변동하려면 인도, 점유 이전, 자전거라면 점유를 넘겨줘야겠죠. 그 다음에 제5절 물권의 소멸이 있습니까? 1번 목적물의 멸실 동그라미. 주택이 불타 없어졌다. 그럼 소유권 상실하겠죠. 저당권, 전세권 다 상실하겠죠. 물건이 없으니까. 2번은 물건의 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할 수 있죠? 합격해서 책을 다 밖에 버렸어요. 그게 물건 포기죠? 소유권 포기. 그럼 누가 주워가잖아요. 그 헌집 뭡니까? 그 재활용하려고. 그게 무주물 선점이었고 물건 포기하면 소유권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3번 혼동을 보셔야 돼요. 혼동. 이제 혼동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제도죠. 자, 그럼 혼동하면 먼저 등기 없이. 아까 심법 깊이 혼동. 혼동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첫째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 다음 혼동이 나오면 꼬리가 있는가만 봤죠? 꼬리 있으면 소멸 안 해요. 꼬리 없으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애초에 혼동이 안 발생했죠? 점광, 정광. 그래서 점유권, 광호권은 애초에 혼동 아니랍니다. 점광, 정광, 정유권, 광호권. 얘는 애초에 혼동 발생 안 해요. 그 다음 오늘 하나 새롭게 하실 게 물권과 채권끼리는 혼동 없어요. 물권과 채권이 동일하게 기록됐다. 그럼 둘 다 그대로 남아있고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오늘 새롭게 할 거예요. 이제 혼동 안 발생해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혼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혼동 그러면 일단 꼬리가 있는 거 꼬리. 자, 갑이 소유자예요. 등기불구에 지상권이 있습니다. 을이 지상권자다. 을이 이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매매로. 그럼 우리 현재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그럼 뭐가 필요 없죠? 이게 필요 없죠. 그럼 필요 없는 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멸해요. 꼴이 없으면 소멸합니다. 근데 우리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자 병이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그럼 이거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밑에 꼴이 있으니까 그때는 소멸 안 해요. 꼴이 있는 겁니다. 꼴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1, 1-1이면 누가 병한테 돈 빌렸어요? 을이 돈 빌리면서 부동산이 아니라 지상권이랑 권리를 저당 잡혔죠? 그 상태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꼴이 있으니까 혼동으로 마찬가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꼴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거 주택이에요. 갑이 주택 소유자인데 시간적으로 첫 번째로 대항력 같은 임차권자가 있었어요. 임차권자 A. 이 상태에서 A가 돈 주고 사면 A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뭐가 필요 없어요? 임차권 필요 없죠?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네요. 꼴이었으니까 소멸해요. 꼴이었으니까. 근데 A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두 번째로 저당권자 B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A가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다. A가. 그럼 A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필요 없죠.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네요. 꼴이 있으니까 그때는 소멸 안 해요. 꼴이 있으니까. 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다시 임차권 있고 저당권 나왔죠? 이때 A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대요. 경매로. 그럼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네요.
혼동으로 소멸해야 하네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너무 쉬워서.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해요. 전 시간에 제가 방금 70분에 물어본다 했어요. 70분에. 딱 70분 됐어요. 경매 나오면 뭐하라 했어요? 무조건 이거 집어놨잖아요. 그럼 꼴이 없죠. 그러니까 소멸합니다. 경매가 나왔으니까 경매. 경매 그러면 저작권 무조건 다 지운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오냐면 자 말씀드릴게요. 저당권자 B가 있었죠? 그러죠? 이 상태에서 A가 아까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 그럼 A는 소유권과 임차권이죠? 소멸을 안 해요. 꼴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하죠? 이걸 수험생들아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때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걔들은. 출제위원들은. 이 말이 더 어렵네요. 다시 아까 매매면 꼴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하잖아요. 이걸 아는 수험생이 이걸 아는 사람이 경매니까 혼동으로 이거 소멸하니까 이거 혼동으로 소멸하죠. 이 사실은 모를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그 출제위원들은 우리를 너무 몰라서 사실 우리 이걸 더 모르는데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우리 시험에는 그러죠? 우리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사실 이거 내면 다 틀리는데 이거 내면 다행이에요. 우리를 몰라서 잘. 그 말은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모의고사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실제 시험. 실제 시험 그 출제위원들은 그 수험생하고 대화해 본 적 없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하죠? 학원 선생님들은 여러분 1번부터 40번까지 다 찍게 낼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찍게.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니까. 근데 실제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상태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과 모의고사 아무 상관없어요. 모의고사 잘 본 사람이 실제 시험 잘 본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지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생길 필요 없어요. 학교는 이번에 어려웠죠? 저한테 이번에 제가 민법 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엄청 어렵게 내달라 그랬어요. 엄청 어렵게. 근데 학교로 문제를 보니까 계산 문제 13개길래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쉽게 냈더니 문제 몇 개 찝어줘서 이거 다시 내라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또 쉽게 또 바꿨어요 그냥. 자 일부러. 적당히 어렵게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학교로는 잘 모르지만 계산 문제 13개예요. 보통 8개가 나온다면서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난이도는 조작이에요 우리가. 다 조작합니다 위에서. 어떻게 보면 학원 계속 다니니까 조작이에요 걔들은. 그래야 돈 버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절대 신경 필요 없어요. 다 걔들이 조작합니다. 그냥 푸는 연습하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9페이지 오시면 3번 혼동 있죠. 양보로 1번 그 제목은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 보시면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여기죠? 아까 여기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때 그 제한 물건 소멸한다 그랬죠? 이거 꼴이 없으니까 소멸해요. 네, 반가로 2번 예외 보세요. 예외. 동그란 1번 제한 물건이 제3자 권리 목적이 꼴이에요. 인데 소멸하는데 예컨대 있죠? 예컨대 지상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 목적이면 이 말이에요. 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 목적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꼴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합니다. 꼴이 있으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2번은 5번째 줄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소멸 안 해요?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1번 저당권 밑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은 제일 끝으로 달려갔다. 제일 끝으로. 그럼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1번 저당권. 그럼 1번 저당권 꼬리가 있나요? 꼬리. 1번 꼬리는 뭐겠어요? 2번이겠죠? 2번 보여요? 안 보여요? 2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바로 윗줄 있잖아요. 그게 꼬리니까 소멸 안 해요.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3번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밑줄은 1큰 저당권. 그럼 꼬리는 병이나 정이겠죠? 병정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위에 보이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꼬리 있으니까. 얘를 1초만 풀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읽어보세요. 방금 그 판례 임차권. 읽어보시고. 자,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 있죠? 지상권 이외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저당권 취득한 경우에 뭐가 소멸한다? 저당권 소멸한가 물어봤죠? 그럼 예컨대부터 여기까지 저당권 뒤에 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합니다. 꼴이 없어요. 다만 있습니까? 다만 제일 그때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을저당권. 그럼 을 꼬리는 뭐겠어요? 병. 그럼 병 보여요, 안 보여요? 병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러죠? 꼴이 있는 겁니까? 꼴이 있는 겁니까? 근데 좀 자세히 봐야 할 게 다시 이제 69페이지. 이제 시험을 이렇게 푸셔야 돼요. 69페이지. 이제 하단에 동그라미 2번 한 편 돼 있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갑소유 토지에 있습니까? 찾았죠? 이런 말이에요. 이제 시험은 저같이 빨리빨리 푸시고 이제 우리는 연습은 정확히 해봐야겠죠. 갑소유 토지에 우리 1번 저당권이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필요 없잖아요. 소멸합니까? 꼴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해요. 꼴이 있으니까. 그러죠? 만약에 여기서 병이 취득하면 병 소유권 저당권 있죠. 저당권 필요 없죠. 소멸을 안 해요. 꼴이 없으니까 소멸해요. 이건 소멸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갑이 선순위 근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후순위 근저당권 취득하였고 이어서 병정 꼬리가 두 개나 있죠. 병과 정이 차례로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특기 마친 다음 근저당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꼬리가 두 개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을 읽어보시고 이제 다시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끝에 아까 예컨대 그랬죠. 예컨대 지당권 이외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가 그 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랬죠. 이 말을 제일 어려워 여기서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컨대 지당권이 저당권 목적이 된 거 이렇게. 그럼 병은 누구에게 돈 빌려줬어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에게 돈 빌려주고 부동산이 아니라 지상권을 저당 잡은 거죠? 저당 목적물이 뭐예요? 지당권. 근데 그 병이 지당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저당권 혼동을 소멸하는가? 꼴이 없으니까 소멸해요. 근데 이 말로 어려워하시는데 왜냐면 지상권이라 어려워요. 지상권 이게 땅지자죠? 지상권 나오면 이걸 빨리 토지로 바꿔야겠어요. 토지로. 그 말은 토지의 저당권 취득한 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했대요. 그럼 당연히 저당권 소멸하겠죠. 그러죠? 그래 바꿔주세요. 다시 예컨대 지상권 이외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가 그럼 토지로 바꿔요.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럼 저당권 필요 없죠? 꼴이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을이 갑 지상권 이외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제3자 병이 같은 지당권 이외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말입니다. 다만 지당권 이외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지당권 이외에 후순위로 저당권이 여러 개 또 있어요. 그때 병이 지당권 취득하면 병이 즉 토지 취득하면 저당권 소멸할 것인가? 꼴이 있으니까 소멸 안 해요. 꼴이 있으니까. 반면 정이 지당권 토지 취득하면 꼴이 없으니까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음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지당권 취득하 을 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꼴이 있으니까. 여기 꼬리가 병이네요. 아까 처럼 우리 책은 지금 가불병이에요. 지금 가불병 거기는 지금 다만이하가 가불병. 갑이 저당권 1번 저당권 이렇게 그러면 을이 지당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하죠. 꼴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가불병을 잘못 찍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양가로 3번 권리성질과 혼동을 소멸하는 경우는 1번, 2번은 점광, 정광 외우세요. 야, 3번은 아까 가등기는 채청, 채권만 한다고 했죠? 물권은 가등기 못해요. 그럼 또 하나 3번. 물권과 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물권과 채권이 동일행위 계속하더라도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3번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4월달까지 안 했습니다. 따라서 나왔습니까? 자, 이 말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가등기 했어요. 여기 가등기. 그럼 우리는 본등기 청구권 있죠. 아까 며느리라면 시험 학교 가면 본등기 청구권 있죠.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청만 가능해요. 채권. 가백에만 본등기 청구할 수 있죠.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사유로 우리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대요. 다시 우리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이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받았다. 소유권 등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소유권 물권이잖아요, 물권. 그럼 지금 우리에게 현재 물권과 채권이 같이 있네? 그럼 이거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어차피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권과 채권은 혼동 안 발생해요. 물권과 채권은 혼동 안 발생해요. 소유권 취득했더라도 여전히 이건 남아있어요. 이거. 다시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로 열고 소유권 물권이죠. 물권은 제가 쓰는 거예요. 물권을 경로받은 경우 혼동법리에 의해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물권과 채권끼리는 혼동 안 발생해요. 단 가로삽 혼동 효과는 혼동 후의 물권은 절대적 소멸하죠. 다만 혼동을 생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되면 소멸했던 것 다시 부활, 다시 생겨나겠죠. 그러게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권부 총론하시고 이제 물권 강론 중에 이제 10분 인식하시고 점유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